밤중에 왕의 수라가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칼소리, 불길, 끓는 소리, 그리고 오늘은 그거 없으면 수저 안 든다. 조선의 왕들은 나라를 다스렸지만 식탁에서는 의외로 아주 인간적이었어요. 누군가는 고기에 집착했고, 누군가는 죽 한 그릇에 목숨을 걸었고, 누군가는 잡채 한 접시 때문에 벼슬이 오갔습니다. 오늘은 조선 왕들의 특이한 음식 취향으로 역사를 다시 봅니다. 그게 단순한 입맛이 아니라 그 왕의 성격과 시대의 공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였거든요. 첫 번째는 태조 이성계. 사극에서 늘 무장, 창업군주, 전쟁의 사람으로 나오죠. 당연히 고기를 좋아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태조에게 진짜 집착에 가까웠던 건 포도였습니다. 태조 7년 1398 실록 기록에 따르면 태조는 병이 오래 낫지 않자 수정포도를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세자와 왕자들이 상림원에 지시해 포도를 구해오게 했고 누가 반쯤 익은 산포도를 가져오자 태조가 기뻐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정포도를 바치자 쌀 10석을 상으로 내렸고 포도를 몇 알 맛본 뒤 병세가 회복되었다는 기록까지 이어져요. 여기서 포인트는 광이 포도를 좋아했다가 아닙니다. 창업군주가 피와 철의 이미지와 달리 과일 한 상자에 국가 시스템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세운 왕조도 결국 왕의 몸 컨디션 하나에 흔들립니다. 조선의 시작이 그렇게 긴간적이었다는 게 오히려 소름이죠. 다음은 세종. 세종하면 학문, 훈민정음, 성군.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사람 냄새가 덜 난다고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록에는 세종의 음식 취향이 꽤 노골적으로 찍힙니다. 태종이 직접 주상, 세종, 이 어려서부터 고기가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성군이 고기에 이렇게 집착했다고? 그 시대는 지금처럼 단백질을 쉽게 먹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고기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왕에게는 체력과 통치 리듬을 버티는 연료였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종은 상중 의례 기간처럼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는 순간엔 고기를 멀리하는 기록들도 보입니다. 즉, 세종의 고기 사랑은 욕망의 폭주라기보다 규범과 건강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왕의 현실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연산군. 연산군의 식탁은 정치의 폭주와 닮아 있어요. 진귀한 재료, 보양, 과시, 그리고 민폐. 연산군이 특히 집착한 음식 중 하나로 사슴꼬리, 녹미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실록에는 지방에서 올리는 녹미의 품질까지 검사하고 질이 나쁘면 책임을 묻는 수준의 기록이 전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산군이 뭘 좋아했다가 아니라 왕의 욕망이 행정이 되는 순간이에요. 사슴꼬리 한 접시를 맞추려고 지방이 움직이고 관리들이 흔들리고 민생이 피로해집니다. 한 사람의 식욕이 곧 국가의 피로로 전이되는 구조. 이게 폭군 서사의 진짜 무서운 지점입니다. 네 번째는 반전의 주인공, 광해군. 광해군은 정치적으로도 평가가 갈리죠. 그런데 그의 식탁은 의외로 소박한 한 접시에서 전설이 생겼습니다. 바로 잡채. 서울시 기록, 콘텐츠로도 유명한데 광해군 시기에 이충이라는 인물이 잡채를 잘해 올려서 총애를 받고 벼슬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잡채상서라는 말까지 돌았다고 해요. 이 장면이 왜 재미있냐면 잡채는 그냥 반찬이 아니라 전쟁 이후 황폐한 궁궐에서 마디 가진 위로와 권력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왕이 불안할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딕숙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에 끌려요. 잡채는 손도 많이 가고 재료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잔치 회복 때 상징이거든요. 광해군의 잡채는 단순한 입맛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가 왕에게 요구한 안정감의 표식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더 의외입니다. 숙종의 타락죽. 숙종하면 권력 싸움, 장희빈, 인현황후, 카리스마.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숙종은 아프고 예민한 몸을 달래듯 별표 우유로 만든 죽, 타락죽,
별표를 자주 찾았다는 기록들이 이어집니다. 타락죽은 내의원에서 관리할 정도로 약처럼 여겨졌고 숙종이 병증이 심할 때 특히 타락죽을 조금씩 자주 먹었다는 내용도 소개돼요. 이게 왜 특이한 취향이냐면 우유 자체가 귀했고 관리도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즉 숙종의 타락죽은 부드러운 왕대 상징이 아니라 왕이 자기 몸을 국가 자산처럼 관리하던 방식이에요. 정치가 격렬할수록 왕의 몸은 더 취약해집니다. 그 취약함이 수라상에서 드러나는 거죠. 6번째는 영조. 영조는 장수한 왕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엄격히 관리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흥미로운 건 영조 역시 타락죽을 즐겨 먹었다고 전해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영조 시대 기록을 보면 사슴꼬리 같은 진상품이 민폐가 되는 걸 우려해 놀리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도 남아 있습니다. 영조의 식탁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건강식이 아니라 통치 방식, 먹는 양, 먹는 시간, 올리는 방식까지. 왕의 절제는 미덕이면서 동시에 신하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왕이 규칙적일수록 국정도 규칙적이길 바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늘 변수가 생기죠. 그래서 영조의 식사 습관은 건강관리 일을 넘어 혼란을 싫어하는 왕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징처럼 보입니다. 7번째는 갑자기 확 내려옵니다. 철종. 강화도령, 농사짓다 왕이 된 인물로 유명하죠. 철종의 음식 취향은 광의 수랄라기보다 농부의 밥상 제가깝게 전해집니다. 강화도의 별미 순무김치, 그리고 서민적인 입맛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특히 강화도령 시절의 맛을 잊지 못해 막걸리를 찾았다는 식의 전승도 소개됩니다. 여기서 재미는 철종의 입맛이 단순히 소박해서가 아닙니다. 철종의 시대는 이미 조선의 체력이 크게 떨어진 뒤였고 왕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런 왕이 궁중 미시기보다 딕숙한 서민 음식 쪽으로 기울었다는 건 그 자체로 시대의 하강 곡선을 상징합니다. 식탁이 화려할수록 나라가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흔들릴수록 식탁은 뒤로 쪽으로 변하니까요. 마지막은 고종. 고종은 미식갓 이미지가 강하고 개화기 문화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선 왕들의 식탁이 가장 극적으로 변합니다. 바로 커피. 1898년 김홍육이 고종을 시해하려고 별표 커피에 독약을 넣게 한 사건, 독차 사건, 별표 이 한국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태자가 커피를 마시고 중태에 빠졌다는 내용으로 전해지죠. 이 장면이 왜 대본에서 강력하냐면 조선의 식탁이 여기서 말이 아니라 근대의 공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포도는 왕의 병을 고쳤고 고기는 왕의 체력을 지탱했고 잡채는 전쟁 이후의 위로였고 타락죽은 왕의 생존 전략이었는데 커피는 이제 세계과 연결된 동시에 담살과 연결됩니다. 왕의 취향이 곧 왕의 약점이 되는 순간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면 결론은 이겁니다. 조선 왕들의 음식 취향은 가벼운 흥미거리가 아니라 그 왕이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필요로 했고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사적인 역사 자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소름 돋았나요? 병든 태조가 포도 한 상자를 기다리던 순간일까요? 잡채 한 접시가 벼슬을 바꿨다는 광해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커피 한 잔이 사건이 되어버린 고종의 시대일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광이 좋아하는 음식이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통로가 된다면 그 나라의 정치는 어디부터 썩기 시작할까요? 지금까지 귀로 읽는 역사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